네, 반갑습니다. 권소장의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보통은 임금님의 아들을 왕자라고 부르지만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그 호칭이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정비인 적장자인 경우에는 대군, 어머니가 후궁인 경우에는 그냥 군이라고 불렀으며, 원자라는 말은 차기 왕위를 이어갈 세자가 될 왕의 첫 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당시는 적장자인 세자가 왕으로 추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조선 27대의 왕 중에서 적장자가 왕이 된 경우는 겨우 7명이었으니 권력을 두고 얼마나 복잡한 스토리들이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의 학생 중에 제일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왕세자 교육의 수준의 클래스는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왕위를 이을 인물이기에 대단한 공부를 시켰으리라는 것은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 왕세자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세자는 출생 이전인 태교부터 그 차원이 달랐습니다. 임신 3개월 때부터 중궁전을 떠나 거처를 별궁으로 옮기고 바깥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켰고, 국정에 고단한 왕의 근심이 왕비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왕과도 서신으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별궁은 늘 정숙을 유지해야 했고 5개월째부터는 낮에는 환관이, 밤에는 상궁이 천자문이나 명심보감 등을 읊게하여 24시간 쉬지 않고 태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세자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보통은 출생 후 5세가 되면 조기 교육을 위한 강학청이 설치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왕자의 학습 외에 먹을 음식과 서책을 공급하는 도서관의 역할도 수행했던 곳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원자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왕세자로서 갖춰야 될 마음가짐과 유기적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왕실에서 성균관 입학례를 거행하는데 나이는 보통 8살을 기준으로 했는데, 왕세자가 학생의 신분으로 공자를 모신 대성전에 배양을 하고 명륜당에서 스승에게 배움을 청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균관은 초시에 합격한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는 유일한 국립대학교였고, 이곳 성균관에서 공부를 시작하며 본고사인 대과를 준비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궁궐에 끝내주는 교육시설이 있었음에도 왕세자가 성균관에 입학했던 이유는 차기 군왕으로서 육아의 도통을 계승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설정입니다. 세자로 책봉되면 시강원에서 교육을 전담하고 경호기관인 세자 이귀사를 설치해 세자의 신변을 보호하였습니다. 이 시강원에서 세자가 공부를 하는 서연을 주관하였고 본격적인 왕의 계승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자를 지도하는 스승은 학문적 역량과 덕성을 고려하여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로 선발하였는데요. 당시 최고의 벼슬인 영의정이 책임자인 사로 부임되고 좌의정이나 우의정이 부로 임명되었으며, 오로지 세자 교육을 위해 시강원 소속으로 무려 20여 명의 선생님이 발탁되었습니다. 지금도 지도하는 스승을 뜻하는 사부라는 말은 여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왕세자는 동궁에 머물게 되는데, 이는 왕이 기거하는 동쪽에 있다고 하여 동궁이라고 하였지만 또 다른 의미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비유한 설정이기도 합니다. 해서 왕세자를 동궁마마라고도 불렀고, 세자를 교육하는 세자 시강원은 이 동궁과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왕세자 수업인 서연은 조강, 주강, 석강으로 3차례에 나누어 50분씩 진행되었는데 지금의 학생들 수업보다 약하다 싶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업 내용을 전부 달달 외워야 했기에 배운 내용을 100번 이상 반복하여 암기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필요시 보충 수업, 야간 학습이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왕세자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 매일 전날 배운 내용을 확인받는 것은 물론 한 달에 2번씩 시강원 선생님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회강이라는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회강 빈차도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성적은 배운 내용에 대해 질의 토론 후 강경패라는 점수로 평가되었습니다. 강경패는 예전 우리가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받았듯이 통, 양, 조, 불의 4가지 평가로 이루어졌는데, 영조 때 시강관이 사도세자의 성적을 높게 조작했다가 관직을 박탈당했던 예도 있었습니다. 만일 왕세자가 시험을 망칠 경우에 왕세자에게 벌을 줄 수가 없으니 그를 보필하던 내관이 대신 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수하가 대신 벌을 받는 것 자체가 큰 수치였을 겁니다. 때로는 이 회강에 임금이 참석하여 세자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기도 했으며, 만일 세자의 학습 상태가 불량하면 그를 가리키던 스승이 귀양을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극도의 긴장감 속에 수업이 진행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규 수업을 받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외에 말타기, 활쏘기 등 예체능도 소홀히 할 수 없었으니 세자의 하루는 너무 고단했을 것 같습니다. 정규 수업 이외에도 놀이 시간도 주어졌는데 이는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설정이었고, 그 놀이 대상은 주로 궁녀나 환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이좋게 놀다가 궁녀와 정이 들어 그 궁녀가 나중에 후궁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세자가 아닌 다른 왕자들의 교육은 어땠을까요? 세자가 아닌 다른 왕자들의 자녀들은 주로 궁궐이 아닌 사가에 나가 살았으며 종학이라는 곳에서 단체로 공부를 했습니다. 왕자들이 영리해지면 왕위 계승자가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소 경계하는 측면도 있었고, 어차피 공부를 안 해도 평생 자기와 녹봉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왕자들은 세자처럼 빡세게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주입식 교육은 큰 부작용을 낳기도 했는데요. 일예로 매사에 철저하기로 유명한 영조는 자식 교육에 남다른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의 아들인 사도세자는 귀저귀도 못 뛸 나이인 3살 때부터 정식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새벽 3시부터 일어나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도세자는 어려서부터 영특하다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아버지 영조의 지나친 기대가 사도세자를 정신병에 이르게 하였고, 종당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희대의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두가 우러르는 귀한 신분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일까요? 자신도 모르게 권력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고, 또한 그런 자리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에 평범하게 사는 일반인이 오히려 속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입식 교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각기 다른 성향과 기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밤늦게 술 한잔 걸치시고 귀가하는 아저씨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피곤에 쩔어 눈에 초점이 없는 아이를 보면서 이 시대의 교육 현실이 과연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